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요즘에는 탈모 환자가 아니더라도 탈모 방지를 위해서 다양한 제품에 관심을 갖곤 합니다. 또 탈모 치료가 아니라 미용 목적으로 모발 이식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늘고 있는데요. 모발 이식으로 얼굴을 작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주 모래내 피부과 강광영 원장과 함께 모발 이식으로 얼굴을 작게 만드는 헤어라인 교정술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작은 얼굴 크기를 선호하는 현대인. 화장이나 성형으로 작은 얼굴을 만들기도 하지만 모발 이식으로도 작은 얼굴을 더 작게, 동안 효과가 가능합니다. 이목구비와 얼굴형에 맞게 각진 이마와 넓은 헤어라인을 다듬는 방법인데요. 탈모뿐 아니라 헤어라인 교정에도 유용한 모발 이식.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름 휴가 기간을 이용해서 모발 이식을 고려하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날씨가 더운데도 모발 이식이 가능한가요? 예, 많은 사람들이 덥기 때문에 땀나고 감염이 쉽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네.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두피는 혈액순환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감염이나 땀에 의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시간을 본인이 휴가를 내거나 길게 쉬는 기간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발 이식은 날씨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하면은 생존율에 안 좋지 않냐 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도 여름에 많이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눈썹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던 분들이 예. 모발 이식에 관심을 갖기도 하더라고요. 예. 뭐 문신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문신은 조금은 표가 나잖아요. 예. 네, 이 눈썹 부위에도 모발 이식이 가능한가요? 예, 저희가 머리를 눈썹 부위에 심게 되면은 눈썹처럼 되지는 않지만 눈썹의 형태를 갖추는 데는 충분합니다. 단점으로는 약간 길어서 자주 잘라줘야 된다는 게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의 얼굴에서 눈썹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썹이 연하고 없을 때는 어떤 대외적인 자리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약간 얼굴의 형태가 조금 희미하게 나온다. 그렇게 불편해라 하시는 분이 있고요. 이러한 눈썹이 있음으로써 얼굴이 균형 잡힌 얼굴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남자분에서는 이러한 눈썹을 보완하기 위해서 문신도 최근에는 늘었지만 이런 부분에서 눈썹을 심었을 때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네. 그 모발 이식하면 우리가 보통 머리 쪽만 생각을 하잖아요. 예. 모발 이식이 어느 부위까지 확대됐나요? 예, 다양한 부위에서 시술이 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시술되는 부분은 흔히 우리가 탈모로 인해서 생기는 대머리라고 하는 남성형, 여성형 탈모에서 많이 시술되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미용 목적으로 여성분에서 이마가 넓을 때 얼굴을 작게 만들기 위해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썹 부위도 시술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려서 다치거나 화상을 입었을 때 네. 그 부위에 상처가 났을 때, 즉 흉터가 발생했을 때 이 부위에도 심게 되면은 이런 상처가 가려지게 됩니다. 흔히 이제 저희가 흉터가 생긴 환자분들을 보면 예전에는 이제 저희 부모님들께서 두 분 다 일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뜨거운 물에 데이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수술을 받거나 했을 때 생긴 이런 흉터에도 머리를 심게 되면 이 부위가 가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흉터가 남은 부위에는 예. 이제 채모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도 모발 이식을 했을 때 그 부위에서 자라나 봐요. 예, 흉터는 피부의 정상적인 피부와 다르게 특성이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딱딱하고 또는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부위에 머리를 심어도 머리가 자라게 되는데 상처의 즉 흉터의 양상에 따라서 생존율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흉터가 넓고 또는 깊은 경우에는 훨씬 더 딱딱한 그런 크고 딱딱한 흉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생존율에서 조금 생존율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오래된 흉터긴 하지만 얇고 그 혈액순환이 좋고 조금 부드러운 흉터에서는 이 부위에서는 좀 더 생존율이 높게 됩니다. 근데 보통 모발 이식을 할 때 절개를 한다고 하면 예. 결국 두피 쪽에 또 다른 흉터를 남기게 되잖아요. 예.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흉터를 없앤다고 해서 또 머리를 심게 되면 새롭게 떼서 새로운 상처를 만들게 되는데 네.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쪽으로 흉터를 만드는 방식으로 시술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머리를 모낭 단위로 하나씩 뽑아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는 새로운 흉터가 생기지 않고 머리를 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요즘은 여성분들도 모발 이식술을 많이 받는 것 같던데 예. 네, 주로 어떤 고민 때문에 시술을 받죠? 예, 여성에서 남자처럼 이마가 넓어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성형 탈모하게 되면 주로 정수리, 즉 가마 부위 주위에서 탈모가 일어났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이마가 남자처럼 넓어지는 그런 그 탈모도 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마 자체가 넓은 그런 환자들이 그런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머리를 이렇게 제꼈을 때 마치 남자처럼 보이게 되고 또 얼굴의 비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여성분들이 이런 머리가 제껴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자매끼리도 안 보여준다고 하는 환자분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래서 이마가 넓어졌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됨으로써 이 부위를 교정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결국 이마가 넓고 이 헤어라인 자체가 너무 깊숙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얼굴이 커 보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얼굴의 그 비중으로 따지면 저희가 균형이 조금 틀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부위를 교정하게 되면은 얼굴이 작아지고 또한 여성스럽게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외모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에서 조금 더 벗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헤어라인은 뭐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나요? 예, 보통 이제 저희가 턱에서 코끝까지, 코끝에서 미간까지를 보통 1대 1이라고 보면 이마 부위도 이제 그 1 정도의 그런 그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보다 조금 더 비율이 높은 경우는 네. 이제 얼굴이 커 보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 그 헤어라인을 교정하는 정도의 시술이라면 일반 탈모 시술에 비해서는 좀 간단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예, 많은 분들이 오셔서 헤어라인을 생각하실 때 남성분들 많이 빠진 거에 비해서 조금 덜 들어가지 않겠냐, 머리수가.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 그 탈모 부위에서 심어질 때와 헤어라인을 심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헤어라인을 심을 때는 밀도를 조절해야 되고 또한 머리의 방향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이 더 많이 쓰이고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게 됩니다. 밀도와 머리카락 방향을 조절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예, 보통 이제 저희가 남성형 탈모에서는 헤어라인 앞쪽에 머리카락이 처음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위에서는 어느 정도 적당한 간격으로 심게 되면은 잘 어울리게 되는데 여성에서는 저희가 그 헤어라인, 즉 머리가 생기는 부위의 머리들이 처음에는 연한 머리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흔히 우리가 가는 털이라고 하는 그런 부위의 머리들이 있게 되는데 이런 부위의 머리에 머리를 심게 되면 좀 더 굵게 되기 때문에 마치 이제 인형머리처럼 인형의 머리카락을 심은 것처럼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앞쪽에 가는 털을 만들어주는, 즉 헤어라인 앞쪽에 가는 털을 만들어주는 게 어떤 시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뒤에서 채취한 머리에 2개나 3개짜리 머리카락을 하나짜리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모발에 손상을 줘서
모발이 가늘게 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러한 그 헤어라인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고려되고 또한 가르마를 어느 쪽에 타느냐에 따라서 그 머리의 방향이 틀려지게 되고요. 또 헤어라인, 머리가 심어지는 부위에서 조금 뒤쪽으로 갈수록 좀 더 밀도를 더 높여가면서 심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좀 더 층을 지게 만들므로써 보여질 때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성형 탈모 넓은 부위에 심은 거와 적은 부위에 심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 헤어라인 교정을 하면 심은 모발은 어떤 경과를 보이나요? 예, 대머리에서 심었을 때와 머리의 경과는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어진 머리는 한 2, 3주 정도 자라다가 빠지게 되는데 한 달 정도가 되면 거의 다 빠지게 되고요. 네. 3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 수염이 처음 날 때 거뭇거뭇해지듯이 심어진 부위에서도 새로운 머리가 남으로써 좀 더 거뭇거뭇해져서 윤곽이 점차적으로 생겨가면서 좋아지게 되는 거죠. 이번엔 반대로 이마가 너무 좁아서 이마를 넓히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머리카락을 뽑아야 할 텐데 예. 네, 어떤 방법으로 이마를 넓힐 수 있을까요? 예, 최근에는 이제 제모 레이저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머리카락을 제거하게 되는데 또 이렇게 제거해 놓으면 또 너무 반듯하게 보여서 네. 마치 인형머리처럼 제모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마치 머리를 심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제모를 해줘야지 얼굴에 그 좋은 모습을 갖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저희가 쪽집게로 뽑는 환자분들도 있게 되는데 또한 처음에는 이런 머리가 불편하고 자꾸 뽑다 보면 이마가 넓어지게 되거든요. 네. 뽑힌 머리들이 우리가 그 모낭도 손상을 되는 수가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머리를 뽑다 보면은 정상적으로 뽑은 후에도 정상적으로 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래서 10개 중에 하나 정도는 안 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계속 되풀이되게 되면 마치 이제 탈모와 같은 증상으로 이마가 넓어지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건 그래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될 것 같아요. 예, 뽑아서 넓어질 수도 있고 예. 또 시간이 많이 경과하면서 탈모가 진행하면서 또 넓어질 수가 있는데 네. 사람들은 이제 내가 뽑아서 넓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예. 여성 헤어라인을 위주로 이야기 나눠봤는데 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탈모가 진행되면서 정수리 쪽이 많이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네, 이 부분은 참 모발 이식을 하기도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예. 이 정수리 쪽 볼륨을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예, 가장 쉽게는 이제 바르는 약이라든지 네. 또 저희가 요즘에는 남성에서 복용하는 그런 약들도 여자분에게 복용을 시켰을 때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으면 이 부위에도 머리를 심게 되는데 네. 보통 이렇게 탈모가 진행되게 되면 가는 머리들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얇은 옷을 입었을 때는 속이 비치는 것과 같이 머리도 탈모가 진행되면 가늘어지기 때문에 바닥이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뒤쪽에 굵은 머리를 심게 되면은 이 하얀 부분이 많은 환자분들은 속이 안 비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만들기에는 밖에서 저희가 시술을 통해서는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심을 때 마치 이제 그 속이 안 비칠 정도 밀도로 심게 되면은 우리 두피에서는 자라지 않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심어야 머리가 자라게 되는데 이렇게 자란 머리들이
굵은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볼륨감을 갖고 조금은 가려지는 그런 효과를 내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모발 이식을 하시는 분들은 예. 비어 있어 보이는 부분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서 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제 저도 이렇게 남성에서 머리를 심을 때 특히 젊은 친구에서는 설명을 조금 길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 머리들이 진행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주변 밀도하고 주변의 머리 모양하고 맞춰주기를 원하는데 실제 저희가 심어서 낼 수 있는 결과는 네. 주변 머리 밀도만큼 저희가 만들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설명을 여러 번 해야지 젊은 친구들은 나중에 수술 후에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약하게 설명이 된다든지 했을 때는 나중에 와서 조금 불평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으니까 더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그래서 모발 이식을 받았는데 예. 그 이후에 탈모가 계속 더 진행돼서 뭐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젊은 친구에서 이제 모발 이식을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밀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네. 이 없었던 부위, 본인이 핸디캡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위에 머리가 심어서 나게 되면 그런 핸디캡이 조금 완화됩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본인의 적극성이 좀 더 살아나게 되고요. 자신감을 회복하기 때문에 효과나 그런 부분에서 정상적인 머리하고는 똑같아지진 않지만 네. 심어진 머리로서 훨씬 더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효과는 더 두드러진다는 거죠. 예. 수술 후에 진행이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색하지 않겠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심을 때 어느 정도 디자인을 할 때는 진행이 많이 된 사람의 머리라고 생각을 하고 디자인을 하게 되고요. 또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빠진 부위만 심어서 나중에 탈모가 진행하면 마치 이제 뿔난 것처럼 어색하게 배치가 돼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런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네. 심게 되고요. 또 진행이 됐을 때 또 2차나 3차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홍보가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여름철이라 땀도 많이 나고 두피 관리도 좀 까다로운데요. 예. 건강한 두피 관리법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가 모발은 정상적인 주기를 가지고 자라고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탈모가 진행되면 이런 주기가 짧아지고 가늘어지게 됨으로써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 이렇게 가늘어졌을 때 초기에 적절하게 대처를 하면은 이러한 부분에서 본인이 조금 더 편하게 지낼 수가 있고요. 네. 많은 부분에서 햇빛에 노출됐을 때, 특히나 여름에 햇빛에 노출됐을 때는 이러한 부분 노출로 인해서 나중에 가을 됐을 때는 탈모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햇빛도 피하는 것도 여름철에 두피 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땀이 많이 난다고 샴푸를 자주 하는 것도 영향이 있나요? 샴푸를 해서 머리가 빠지는 건 아니고요. 네. 머릿결에서 어느 정도 손상은 올 수가 있지만 탈모가 되고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영향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헤어라인 교정술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국내로 유입되는 전염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댕기열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여름에 휴가지로 많이 찾는 동남아 지역에서는 올 들어 홍역이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댕기열 환자까지 급증하고 있는데요. 해외 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그 지역 풍토병이나 현재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이 있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여행 후 후유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